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폴 슈레이더는 느와르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며 정해진 설정이나 갈등이 아닌 미묘한 분위기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했습니다. 꽃무늬 옷을 입은 조폭과 조선족 킬러가 등장하는 한국식 느와르는 어딘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코리안 느와르 속 오지는 스타일을 알아봅시다. 친구, 달콤한 인생, 해바라기,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내부자들, 범죄도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조직폭력 빼는 다수의 한국 느와르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존재감만큼이나 강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조폭들은 깍두기 머리를 할까? 왜 예쁜 꽃무늬 셔츠를 즐겨 입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장을 빼입고서 왜 넥타이는 매지 않는 걸까? 30년간 조폭 생활을 했던 분에게 조폭 패션의 의미를 물어보았습니다. 태양은 없다의 도철, 신세계의 정청, 내부자들의 안상구가 입은 하와이안 셔츠. 시골 깡패들은 잘 못 입었고 주로 서울 건달들이 입었는데 하와이를 갔다 왔다는 가오를 부리기 위해서 입은 거라고 하고, 친구의 준석과 동수, 달콤한 인생의 백사장, 비열한 거리의 병두, 똥파리의 상훈처럼 바짝 깎은 머리는 상대 조직 등의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세계의 정청, 짝패의 장피로, 내부자들의 안상구는 긴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헤어스타일은 그들의 자유로운 성향과 한 곳에 소속되지 못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죠. 또 정장을 입어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이유는 싸움을 할 때 목을 졸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영화에서 한 기업의 CEO로 성장한 이제 싸울 일이 없을 조폭 우두머리들은 반듯하게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들은 정장을 빼입어도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죠. 범인과 추격전을 벌일 때를 대비해서인데요. 영화 범죄도시에서 형사 마석도 무리와 흑사파 장첸 일당이 처음 마주쳤을 때 마석도는 감으로, 장첸은 마석도 무리의 운동화로 서로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실제로 1979년 6월 합정동과 망원동 지역에서 절도 범죄가 늘자 마포경찰서에서는 도둑을 꼭 잡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형사들에게 운동화를 신고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조폭 느와르에서는 유독 신 스틸러의 활약이 돋보이기도 하죠. 아저씨의 만석과 종석, 범죄와의 전쟁의 박창우, 신세계의 이중구, 내부자들의 조상무, 그리고 친구의 선생님 등 아버지 뭐 하시나? 주인공에 뒤지지 않는 포스를 내뿜는 캐릭터가 탄생했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안 느와르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대사회가 낳은 특이한 갱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족인데요. 영화 속에서 이들은 다소 만만해 보이는 촌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표현됩니다. 신세계에서 떼국물 스타일로 등장한 연변거지 3인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을 죽여 상황을 정리하는 해결사로 등장하고, 아예 조선족 인물들이 주인공인 영화 황해에서 더벅머리를 한 면정학은 족발을 무기로 사람을 후드려 패거나 사람을 죽이고 피칠갑을한 무시무시한 비주얼을 선보이죠. 국적을 의심받을 정도로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였던 범죄도시의 장첸, 위성락, 양태 역시 같은 동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나름 평화롭던 가리봉동을 험악하게 만드는 악의 존재로 등장하는데요. 범죄도시는 2007년 가리봉동에서 활동하던 조선족 폭력 조직 흑사파를 일망타진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걱정이 안 되는 영화는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는 강력한 주인공.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형사 마석도의 실제 인물인 윤석호 경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화 속 장면처럼 한국인 손님이 조선족 종업원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은 한 조폭이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목을 벤 신림동 여종업원 살인사건을 증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영화가 편견을 만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갈등은 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을 계기로 터져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영화 청년경찰에서 대림동은 강도 납치, 장기 밀매, 난자 적출까지 이루어지는 범죄의 소굴로 그려지고, 영화는 560만 관객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중국 동포들은 영화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그리고 지난해 6월 법원은 처음으로 제작사 측의 혐오 표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변영주 감독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의 삶보다 중요한 영화는 없기에 만드는 이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으로 불리며 코리안 누아르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꼽힙니다. 녹색으로 염색한 청각장애인 류, 부스스한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오대수, 그리고 빨간색 눈화장을 한 금자씨의 스타일은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남성 캐릭터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던 느와르는 친절한 금자씨의 등장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유괴 살인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 13년 반 만에 출소한 이금자는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뜻으로 먹는 거라는 두부를 손으로 쳐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빨간색 아이섀도우를 칠한 그녀는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든 백 선생에게 복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죠. 교도소에서 남들을 도와주는 새하얀 금자씨부터 가죽 재킷을 입고 총을 든 다크한 금자씨, 그리고 딸 앞에선 인간적인 금자씨까지 그녀는 다양한 모습으로 백 선생에게 안가품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박찬욱 감독의 또 다른 여성 주연 영화 아가씨에서는 한국, 일본, 서양식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스타일과 미장센이 돋보이고 영화도 3부로 나뉘어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되는데요. 신인이었던 김태리 배우와 김민희 배우의 매력과 연기력으로 아가씨가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영화는 국내외에서 40개가 넘는 상을 수상했으며 여러 외신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차이나타운, 마녀, 미스백, 결백 등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느와르가 개봉됐고 타짜의 정마담을 연기한 김혜수 배우, 독전의 보령을 연기한 진서연 배우처럼 강렬한 인상의 여배우들은 영화 속 씬 스틸러로 주목받았죠. 코리안 느와르에 대한 애정과 인기는 요식업계와 먹거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진이 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의 주인공 병진이 형은 해바라기 치킨의 모델이 됐는데요. 이 치킨집은 해바라기의 등장인물과 영화에 나오는 나이트클럽, 카센터 등의 이름으로 된 메뉴를 내놓았고 2018년 10월 부산의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 팔도에 120개가 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해 세계에 한국 영화를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 올드보이는 뜻밖의 산낙지 먹방 신드롬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챌린지로 자리 잡았고 편의점에는 황해의 구나미 세트가, 중국집에서는 범죄도시의 마라롱샤가 흥하기도 했으며 내부자들 이상구의 라면 삼겹살 먹방은 레전드로 꼽히고 있죠. 진부한 말이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에게 가능한 스타일과 이야기가 매력적인 코리안 누아르였습니다. 누아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자 누아르 작품 많이 출연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제가요? 덕덕게임. 닥터갱.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갱 잘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찐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내 멋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닥터갱 잘 봤습니다 하면 저도 찐팬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닥터갱이 저의 어떤 마지막 남성미 뿜뿜 그 이후로는 약간 이제 뭐 남자인지 뭔지 그냥 아저씨인지 그냥